안녕하십니까. 대치명인학원 서초 캠퍼스에서 영어를 맡고 있습니다. 용산고 영어를 가르치는 패트릭입니다. 지금 Escape the Pot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소체에서 탈출해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자, 필자의 의견이 가득 들어가 있겠죠. 자, 어떤 소체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의 양력이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검색하셔도 되고 이제는 조금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거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과감하게 스킵하고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그리고 1학년 1학기, 2학기 중간고사까지요. 굉장히 이런 느낌의 소치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뭔가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면 할 것 같고 굉장히 무난무난한 소태 온도였거든요. 자, 근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땐 이렇게 좀 따뜻해졌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살짝 열탕에 가깝달까요? 어느 정도는 뜨거워져 갖고 이거 지금 심상치 않은데 라고 좀 느끼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못해 삶아져 버리는 개구리 직전이요. 아직 삶아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기말고사가 어려웠다고 느끼셔야 되고요. 우와, 이거 지금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네라고 느끼셔야 2학기 때, 아니죠,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고 어려운 시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공부 방법이나 컨셉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면 이렇게 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포커스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비단 학원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용산고는요, 암기 그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나왔었는지 기억을 살짝 되짚어 볼게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풋볼을 좋아했던 그 이선이란 친구? 자, 거기서 나왔던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 쉽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일치가 보통은 한국어로 나오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어로 돼 있죠. 그래도 풀만합니다. 짧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2학기 기말고사 때 이렇게 변했습니다. 굉장히 짧고 쉬운 단어로 보이지만 여기 매우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들 요게 느껴지셔야 돼요. 수영장입니다. 요거는 온천이에요. 점점점 더워지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뜨거워진다라는 감성을 못 느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불에 타 죽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선배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느끼지 못하고 뒤에서 더 어려운 걸 맞이했을 때 오는 충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낭인이 돼버립니다. 낭인이라는 말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낭인, 공부에서의 낭인은 뭐냐면 수시와 정시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저는 낭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선배가 이거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정시로 쓴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해가면서 뭔가를 다시 한번 붙잡지만 그렇기에는 여러분 좀 슬프지 않은가요? 지금 잡고 꾸준히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런 길을 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 차이점 보셨죠? 자, 그러면 작년에 2학년들이 맞이했던 요 길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조차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니까 굉장히 길게 나왔죠. 여러분들 수준이 딱 이렇습니다. 제일 쉽게 나온다라는 내용일치가 이렇습니다. 긴 문장 나오고요. 이거 여러 개 고르기였습니다. 심지어. 자, 이게 첫 번째로 어렵고 객관식에서 시간을 쏟게 만들기 때문에 맨 뒤로 가면 서술형을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전체 문제를 풀지도 못했다라는 자괴감에 낭인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내용일치가 아니라 추론형 문항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대놓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해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설명으로 틀린 것 싹 다 사실은 추론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추론이라고 해도 내용일치로 적당하게 푸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요게 다르다라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1은 11이다. 오, 예. 아, 물론 이거 수학이 아닙니다. 기호로서 봐주시면 돼요. 2라는 기호는 결국 22다. 오예. 3이라는 건 33이다. 오예. 자, 법칙을 아시겠죠? 11은 뭡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1은 11이라고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11은 거꾸로 해도 1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걸 우리는요, 내용 일치라고 부르고 바꿔 말하기 즉
영어에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용 읽기가 아니까 바본가 봐요. 자, 내용 읽힙니다. 자, 근데 11의 배수로 진행하기 때문에 121입니다 하신 분들 있죠? 이게 추론입니다. 다른 거예요. 둘 다 맞지만 문제의 포커스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용 일치가 단순하게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오는 거라면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하고 곱씹어야 되는 게 추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물론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어야겠죠. 그 추론 문제가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추론도 싹 다 영어 선지고요. 굉장히 길게 나왔고요. 거기다 모두 고르기입니다. 여러분, 객관식에서 모두 고르기 무섭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 잘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더 쏟게 되고 추론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응 못하다가 뒤를 다 놓칩니다. 이제는 객관식이요. 적당하게 나오고 주제 암기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적당히 엎어푸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출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포커스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긴 문장, 새로운 문장, 영어 지문 밖에 우리가 배우는 거 외에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용산고 2학년이에요. 자, 그리고 지문 외 영작.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귀엽게 나왔죠. 빈칸 이렇게 한 문장에다가 한 3개 뚫어놓고 위에서 알아서 갖고 오세요. 나쁘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려워졌네가 느껴지셨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끓기 직전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우리가 직전에 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2학년 때 이렇게 변합니다. 살짝 몇 단어 어떻다 이렇게 나왔던 게 그냥 생으로 뚫어버리고요. 요 지문이 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내가 이제 원하는 건 지문 밖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지문 달달 외웠죠? 포커스 몇 개 던져주고 이거 그대로 지문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써봐 그랬죠? 예, 가능합니다. 다 외우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건 대부분의 학원들도 포함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것도 있을 거고요. 영어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을 거고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포인트로 잡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면 다 외우지 않아도 사실 서술형 대비가 가능합니다. 적중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지문 외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제는 진지한 영작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영작할 거예요 이것도 있지만 포커스를 잡아가면서 조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연습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학교 알림에 나오는 그 자료들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좀 수치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1등급부터 9등급이에요. 1부터 9까지는 상대평가입니다. 다 숫자가 정해져 있죠. 비율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A부터 2라는 이런 숫자도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이요. 자, 이 A부터 2까지는 절대평가입니다. A라는 건 보통은 한 90점 이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와 과목과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자, 이 비율 같은 경우엔 6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A에서는 절대적으로 점수가 높다고 여겨지는 친구들일 거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엔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비율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용산고 지금 2학년 2024년도에 입학한 친구들, 자, 지금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건 1학년 1학기까지예요. A 비율이요 37%예요. 와, 90점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문제가 쉬웠습니다. 적당하게 읽고 익숙해지기만 해도 암기 정도만 해도 맞출 수 있는 시험. 사실 암기까지 가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6.4% 정도, 이건 이 비율인데, 자, 이거 매우 낮죠. 한 자릿수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 2학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2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마주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배들을 한번 볼게요. 선배들은요, 입학해서 바로 치른 1학년 1학기 때는 A 비율이 23%였습니다. 이 비율이 28%였어요. 상당히 높죠. 자, 대신에 선배들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요, A 비율이 조금 줄었지만 문제가 어려워서 이 비율이요 5%나 줄었습니다. 약간 고무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무적인 상태에서 그럼 나는 2학년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이러면서 마주한 시험 이 비율 늘었습니다. 24.4%가 됐어요. 아까 어려웠으니까요. A 비율이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18%에 달하던 A 비율이 6.7%가 돼버렸어요. 엄청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겪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어쨌는지 사실은
이번 4월에 발표될 2학년 2학기 시험에서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저 요거 뜨자마자 다시 한번 올릴 건데 여기서 이 비율 엄청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면 전부 다 났어요. 학생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는 다 풀고 아, 요러면 되겠다. 나는 영작이 어려웠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2학년 때 딱 올라가서 시험 보니까 객관식도 다 못 끝낸 친구들이 출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 있는 주관식 싹 날려버리고 영작은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깎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전부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2학년 2학기 때 나와요.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작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졸업생도 마찬가지. 졸업생들 15.8%였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오, 예. 근데 이 비율이요? 급격하게 늘죠. 23.9%. 그 다음 2학년 1학기 때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비율 늘었어요. 그리고 A 비율은 확 줄죠. 어려워지니까요. 2학년 1학기 때 죽어라!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시험을 내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말고사 때, 이번 기말고사 때 뜨거워진다는 걸 못 느꼈으면 여러분들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까지 결국 27.1%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27.1%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거 아닌가요? 이걸 갖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대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중앙고입니다. 아니 너무나 많이 봐서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권역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일반고에서 과중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용산고랑 그리고 이제 강북의 자사고 중앙고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중앙고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A가 31.4. 자, 이 비율은 16.7입니다. 자, 1학년 2학기 때 16.7이 17.9로 살짝 늘어나는 것 같았죠? 그럼 2학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비율이 팍 줄어듭니다.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어렵든 쉽든 그냥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평균 점수는 계속 낮아지거든요. 근데 평균 점수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못하는 학생들이 계속 앞으로 당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비율을 훨씬 좋아합니다. 선생님, 에이, 중앙고랑 이거랑 결국 그냥 매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까봐 다른 비교 대상도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중앙고 3학년들이 있었는데, 자, 이번 서울고와 세화고 3학년들도 갖고 와봤어요. 자, 서울고도요, 일반고면서 과학 중점고등학교죠. 그리고 문제 스타일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 근처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산고에 있는 문제는요, 마포나 뭐 서대문 중구보다는 사실은 서초의 스타일과 굉장히 묶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고요. 애초에 이 비율이 4%입니다. 1학년 2학기 때 살짝 늘어나나 싶었죠. 이 비율이 15.9. 근데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렵다, 쉽다 이걸 떠나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세화고요.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0.6.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라고 꼽히는 자사고죠. 1학년 2학기 0.3. 이 비율 0.0 됐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자, 지금 세화고도요, 여러분. 계속 어려워지는 시험이거든요. 평균 점수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근데 60점 미만이라는 수치는 사실은요. 공부를 안 하는 수치라고 보셔야 돼요. 영어를 한 번도 안 볼 거야. 나는 몰라. 안 할 거야. 이게 지금 반영된 수치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수치들이 우리의 비교 대상들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학교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을 놓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해결합시다. 첫 번째, 긴 문장 연습 계속 하세요. 모르는 문장 나올 겁니다. 모르는 단어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추론하는 연습하시고요. 긴 문장 빨리 읽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작 연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문에서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부에 있는 거를 스스로 영작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안 잡으면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 이 비율에 속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꺾일 거니까. 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하려고 봉크북이라는 거, 제 이름이 조봉현이거든요, 사실. 패출기. 조봉현은 약간 국어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패출 괜찮지 않아요? 알았어. 자, 지금 여기 봉크북이라는 걸 좀 갖고 왔는데 여기서 긴 문장, 추론형 TF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자, 지금 요거는 제 수업 때 이뤄지기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수업을 안 듣고 못 듣는 분들은요, 학원에다가 그냥 해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거 할 수 있는 학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좀 대형 학원들이나 아니면은 요렇게 문제 제작을 할 수 있고 출제 위원급 선생님들이 있으면 가능하신데, 이건 약간 제 자랑이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문장을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서술형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로에서 시작하는 서술형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있는 거 가지고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외운 걸 응용하고 혹은 전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만들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는 컨셉입니다. 하나는 본크북, 추론형 TF가 많은 것, 그리고 서술형 집중하는 것. 여기서는 당연히 외부의 서술형입니다. 자, 저는 적당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하면요, 여러분 수능 점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저는 용산고 2학년 때 갑자기 이렇게 점수를 뜨겁게 유황불로 바꾸시는 선생님들이요, 마음은 안 좋지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게 돼야 수능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은 어렵다라는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용산고의 특징은 그 전환점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잡았다고 저는 이제 거의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좀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마음은 아까처럼 이 비율을 자체적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쉽게 출제하시는 게 어떨까도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나올 거고 그 용산고의 라인은 존재하니까 파회법이 있잖아요. 자, 그거를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이요? 당연하죠. 저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용산고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밟은 내용 중에 뭐가 어려웠을까? 그 사람들이 밟은 길에서 어떤 게 학생들한테 힘들었을까?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단순하게 지금 시험만 바라보지 않고요, 여러분들 입시 전체를 조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나온 것들 여러분들이 포커스만 좀 잘 잡으셔갖고 공부할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겨울방학 끝나지 않았잖아요. 2주면 하루에 100개씩 단어를 외우면 2,000개가 가능합니다. 2주? 14일이면 1,400개네요. 죄송해요. 자, 1,400개가 좀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단어장의 3분의 2 정도는 외운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 지금 시작합시다. 제발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낭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 소치를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치명인학원 서초 캠퍼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